예, 오늘의 정치 토픽 첫 번째입니다. 국민의힘과 통일교가 유착해 있다. 통일교가 국민의힘 안에 들어와서 좌지우지한다. 이거 프레임이고 가짜 프레임이고 사기입니다. 일단 오늘 어제 제가 늦게 이게 진행이 돼서 어제 라이브 시간에 미처 구체적인 내용을 다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어제 저녁 한 6시 이후에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뿐이 아니고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 당원 DB를 관리하는 업체가 당사 근처에 있는데 거기를 김건희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했죠. 압수수색을 해서 지난번에 이제 2번 압수수색을 시도를 하다가 불발됐습니다. 그런데 중앙당사 압수수색이 무산이 되니까 어제도 그 업체 DB 관리, 당원 명부 관리해주는 업체, 관리를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은 500만이나 됩니다. 500만 명. 전체 당원은 500만 명 정도 되고, 국민의힘 당원이, 그리고, 매달 1,000원씩 내서 전당대회 같은 데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당원은 따로 있죠. 책임당원. 책임당원은 한 74만. 그런데 전체 이제 500만 명의 당원 명부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전문업체가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특검이 압수수색해서 그거를 4시간 32분 동안 기습작전을 펼쳐서 당원 명부를 확보를 했습니다. 특검이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중요한 연락처, 주민번호 이런 것은 빠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500만 명인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 접근을 했고 그리고 이 500만 명하고 통일교 교인 120만 명, 통일교 이제 한국의 교인 명부를 또 가져왔습니다. 특검에서. 그것도 120만 명하고 당원 500만 명 명부를 비교해서 이 이름하고 생년월일이 일치하는 사람을 딱 뽑으니까는 11만 명이다. 11만 명. 그래서 지금 특검은 이 11만 명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통일교 교인이 들어가 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검이 왜 이거를 자꾸 들춰내느냐 하면은 권성동 의원이 지금 통일교 쪽으로부터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죠. 그런데 2023년에 전당대회 할 때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했는데 그때 통일교 쪽에서 권성동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이 당대표 경선을 하면은 책임당원들이 투표를 하니까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이 통일교 교인들을 무더기로 입당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성동을 대표를 밀려고 했다. 이게 이제 특검의 주장인데 이것도 순엉터리입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텐데. 그런데 그때 어쨌든 권성동은 다른 이유가 있었던지 출마를 하지 않았죠. 하지 않고 김기현이 이제 용산의 지원을 받아서 김기현이 그때 당선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뒤지겠다고 이 세 번째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결국은 관리업체로부터 그걸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말씀드린 대로 11만 명의 통일교 명부, 통일교 교인 120만 명, 당원 명 500만 명, 이것을 섞어서 보니까는 일치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11만 명이 나왔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속된 말로 바보인지 멍청한 건지 멍청한 척 하는 건지 정청래를 비롯해서 호들갑을 뜹니다. 통일교가 국민의힘을 점령을 했다는 식으로 정청래가 특검이 압수수색한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서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 11만 명을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법 20조의 정치와 종교 분리 원칙을 위배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이라는 게 입증되므로 해산해야 된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됐다는 이유까지 밝혀지면 통진당 사례에 비춰 국민의힘은 이 해산을 피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막 소환을 하고 조사를 하는데 거기다가 이 통일교 연루 이유까지, 그러니까 통일교가 이 정치에 개입한 헌법을 위배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된다. 이 주장을 지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다 한마디씩 다 합니다. 김병주도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이고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 20조 2항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되어 있다. 이걸 위반한 것이면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이라는 게 입증된다. 국민의힘 해산해야 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현주는 이게 정말 알고 이러는 건지 모르고 이러는 건지 뭐라고 하냐면은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 교란 행위가 있었다. 그때부터 이제 윤석열 후보가 될 때부터 이 국민의힘 당원에 통일교 교인 11만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권리당원이 21만 명이었다. 그러면 그 절반이 넘는 수가 통일교 교신 당원이었다. 이게 일반 국민께서 들으시면은 쏘가 넘어갑니다. 2022년 대선 앞두고 경선할 때 이 윤석열 후보가 얻은 권리당원 표가 21만이었다. 이 기권한 사람들 많고 21만이었다. 그런데 11만 명이 통일교 교인이라는 걸 밝혀졌으니까 윤석열 후보가 받은 표의 절반 정도가 통일교인들이 찍은 거 아니냐. 자칫하면 쏘가 넘어갑니다. 이게 이현주도 당 생활을 오래 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부러 속이는 겁니다. 이건 무식한 소리라고, 저는 정치적으로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무식해서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건지, 국민을 속이려고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건지,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 국민의힘 당원은 500만 명입니다. 어제 대조한 건 500만 명 대조를 했습니다. 이 500만 명은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이죠. 본인이 당원인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무더기로 막 이렇게 입당 원서로 막 써가지고 막 내고 그런 적이 있죠. 그리고 이 500만 명이 투표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달에 1,000원 이상씩을 내는 책임당은 74만 명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1만 명은 500만 명 안에 들어가 있는 2.2%가 될 겁니다. 그 11만 명이고 이 74만 안에 11만 명이 있는 게 아니죠. 500만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74만도 그때도 뭐 비슷한 책임당원이 있었다 쳐도 2022년에 그 74만 중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찍은 책임당원이 뭐 21만이라는 것이지 500만 중에 21만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21만 명이라는 거지. 이 21만 명 안에 통일교 교인이 11만 명,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1만 명은 500만 명 안에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걸 다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그걸 제가 사기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이현주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런 헌법법률 중대 위반을 해서 대선 경선 결과가 나오고 그 경선 결과 선출된 윤석열이 대선 본선 나와서 당선이 됐다. 물론 탄핵으로 어차피 파면됐지만 그 자체가 전부 다 무효였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당원과 일반 당원 구별을 일부러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홍준표가 지금까지 갔다 와서 계속 이 묻던 우물에 독을 푸는 그런 행위를 했죠. 대선 때 하와이 가서 강건을 불구경하고 지금 와가지고는 말할 때마다 국민의힘에 침을 뱉는, 자기가 마시던 우물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홍준표가 또 뜸하더니 다시 오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홍준표가 그 전에 신천지가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제 통일교 이야기가 나와서 11만 명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마치 해제를 부르면서 SNS에 글을 올립니다. 뭐라고 글을 올리냐. 유사 종교 집단 교주들이 지령에 따라 지도부와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꼭두각시 정당이다. 통일교 11만, 신천지 10만, 본인이 신천지 10만 막 주장을 했습니다. 전강훈 세력 등을 합치면은 그 당은 유사 종교 집단 교주들에게 지배당한 정당이나 다름없다.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다. 뭐 해방 이후 내려온 보수 정당이 자멸을 한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당내 기반 없이 2021년 7월 그 당의 입당의 교주들의 지령으로 후보가 되면서 생긴 보수 정당이 비극이다. 자, 통일교 11만이 확인이 됐다. 이 내란 그 소위 말하는 이 내란 특검이 아니죠. 김건희 특검이죠. 김건희 특검의 주장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제가 정치 사기라고 하느냐. 자, 그 국민의힘 당원이 500만 명이라고 했죠. 지금 전수조사를 한 거죠. 500만 명 전부 다. 책임당원 74만 명 한 게 아닙니다. 500만 명을 가지고 했죠. 500만 명이면은 우리 국민이 5천만 명이니까 딱 그 국민의힘 당원이 10%입니다. 전체 국민의 10%. 10명 중에 1명은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이야기죠. 일반 당원, 책임당원 다 포함해서 500만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했으니까는. 그러면은 10%가 국민의힘 당원인데 어떤 집단에서든지 어떤 집단, 어떤 단체에서든지 지금 여기처럼 그 통일교처럼 120만 명, 통일교가 아니라 무슨 뭐 다른 데서 120만 명, 어떤 이 거대한 모임에서 120만 명을 가져와서 그거 딱 가져와서 여기 대조를 하면은 확률적으로 12만 명 정도는 국민의힘 당원 명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가 당원, 그 국민중 그 10%가 이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모집단에서 꺼내서 여기다 대입을 해도 그 모집단의 10% 정도는 국민의힘 당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통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나마 11만 명 중에서 이 전당대에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책임 당원이 몇 명이 되는지는 없습니다. 그냥 전체 500만 명 중에서죠. 정확하게 하려면은 그러면은 이 74만 명 중에서 통일교인이 몇 명이냐 이걸 해야 됩니다. 근데 500만 명 중에서 11만 명이니까는 74만 명 중에 하면은 그 숫자가 굉장히 미미하겠죠.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 주장하는 것이 2023년 전당대회 때 집중적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 11만 명이 그나마 그 전부터 계속 당원이었던 사람들이 있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된 상황입니다. 권성동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통일교 교인들이 막 들어갔다고 주장을 하는데 2023년 전에 들어온 사람들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10% 정도는 통일교인이다. 자, 그러면은 민주당이 지금 정청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현주 이야기하지만은 민주당의 전체 당원이 2023년 기준으로 512만 명입니다. 512만. 그리고 그 중에서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라고 하고 민주당은 권리당원이라고 하죠. 권리당원은 그 정도 이제 되지는 않죠. 권리당원은 한 150만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민주당도 이 전체 당원 512만 명을 가지고 어제 그 500만 명 국민의힘 명부하고 대조했던 통일교 교인 명단 120만 명을 거기다가 대조를 하면은 여기도 10만 명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확률적으로. 똑같은 거죠. 어디나 그 집단에 그 10%는 지금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마치 국민의힘을 통일교가 장악을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국민을 호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 통일교 교인이 국민의힘 당원 되는 게 위법한 겁니까? 이 어떤 전당대회 같은 것을 앞뒀을 때 자기 이제 당원 모집을 막 하죠. 자기 선거구 가가지고 당원 모집을 할 때 일일이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지역의 어떤 뭐 단체나 뭐 종교 시설도 있고 그 시설 같은 데 가서 그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단체 접수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게 위법한 건 아니죠. 그런데 다만
이제 그 근성동이, 하루 예를 들어서 근성동이 나를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통일 교인들을 이 당원으로 그 많이 등록시켜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당원이 되면, 내가 대표가 되면은 통일교를 위해서 뭘 해주겠다. 일종의 매표죠. 이런 약속이 있었으면은 그것은 위법이 될 수 있지만은, 아니 그냥 통일교 그 신자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제 판명이 났는데, 통일교 신자들이 대거 입당을 했다고 그게 범죄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이 특검이 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런 당원 명부 확보를 하려는 이런 그 과도한 강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다가 한 달 전에 압수수색을 2차 두 번째 시도를 했죠. 근데 그때 김문수 그 당시 당대표 경선 후보가 일정 현관을 막고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철수를 했는데, 한 달 만에 왜 갑자기 또 이렇게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한다고 제1야당 당사를 쳐들어갔느냐. 그게 바로 일종의 물타기 아니냐. 이 지금 소위 말하는 조이대 비밀 해동설, 이게 거짓말로 판명이 되면서 불리한 국면이 조성되니까 여론을 반전시켜 보려고,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고 새로운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